여러분, 최근에 가까운 동네 상권이나 평소 자주 가던 번화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지나친 그 골목 식당의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얼마 전까지 사람들로 북적이고 줄 서서 먹던 가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창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핏줄게 붙어 있고 그 옆 가게도 또 그 건너편 가게도 텅 비어있는 낯선 풍경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텅 비어버렸습니다. 어제 서울의 신촌 상권을 걸었습니다. 한때는 권리금만 3, 4억씩 하던 노른자 땅이었는데 지금은 10집 중 서너 집이 비어있더군요. 그 텅 빈 공간을 메우고 있는 건 버려진 집기빌 뿐이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신촌에서 친구들 만나고 밤늦게까지 시끌벅적하게 소주 한 잔 기울이던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땐 맥도날드 앞이 만남의 건장이었고 이데아 못가게들은 젊은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간판만 걸면 손님이 왔고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상식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5억 들여 시작했지만 빚만 5천입니다. 몸은 부서져라 이라는데 빚은 산처럼 쌓여만 갑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고 거리는 더 화려해졌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의 IMF 당시보다 더 춥고 배고프다는 겁니다. 연세대 정문 앞에 하루 3만 명이 지나가도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은퇴 후에 매장사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시라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경기가 좋아지겠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친절하게 하면 나는 다르겠지. 하지만 진실은 냉정하다 못해 잔혹합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 자영업은 단순히 불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변하면서 기존의 자영업 구조 자체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설계된 붕괴입니다. 열심히만 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적 함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은행의 여신심사팀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대기업들과 피눈물 흘리며 평생 일군 집을 팔던 가장들을 매일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말을 전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 상담실을 찾는 분들의 표정과 그분들이 가져오는 장부를 보면 그때 그 절박함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때는 나라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졌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만 소리 없이 각계격파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혹시 지금 운영하는 업종이 미래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려는 업종이 과연 안전할지 밤잠 설치며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제 40년 경험을 담아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6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업종 5가지와 그 속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업종은 배달 전문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배달 전문점은 이제 사장님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배달 대행사가 돈을 버는 구조로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전문용어로 플랫폼 경제의 종속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남의 땅에서 뙤약볕 아래 하루 종일 농사지어 소장료 다 떼어주고 나면 내 입에 들어갈 풀칠할 양식도 안 남는 꼴입니다. 예전에는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리면 그게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플랫폼 앱의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사기 위해 사장님들은 광고비를 내고 수수료를 냅니다. 제가 은행에서 기업 분석을 하던 시절에는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을 5%에서 10%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달 전문점은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라는 보이지 않는 임대료가 매출의 30%에서 40%를 갉아먹습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김 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42살에 대기업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2억 원을 들여 배달 전문 치킨집을 차린 분입니다.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이나 찍힌다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자랑하셨는데 실제 세금 떼고 재료비 내고 플랫폼 수수료 다 떼고 통장에 남는 돈을 계산해보니 100만 원도 안 되더군요. 김 사장은 하루 14시간씩 뜨거운 기름 앞에서 닭을 튀겼는데 결국 플랫폼 기업의 무급 직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매출 숫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2026년에 배달에만 목숨 거는 업종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금리란 돈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낮을 때는 누구나 대출받아 카페 하나 차리는 게 국민적인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 잔에 1,500원, 2,000원 하는 커피 팔아서 은행 이자 내고 임대료 내면 남는 게 있을까요? 이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 창구에서도 이런 저가형 카페 대출 상담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 옆집도 카페고 앞집도 카페인데 손님이 굳이 사장님 가게로 가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건물에 카페가 3개씩 있고 편의점에서도 1,000원짜리 품질 좋은 커피를 팝니다. 지난달 상담 온 58세 은퇴자분은 퇴직금 3억 원을 들여 신도시에 아주 예쁜 저가 커피점을 여셨습니다.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하셨죠? 그런데 오픈 석 달 만에 바로 옆 건물에 더 저렴하고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매출은 순식간에 반토막 났고 이제는 전기료와 관리비조차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 사장님이 울먹이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분께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포화된 시장에 뛰어든 것이 유일한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죠.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려는 상권에 커피숍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셨습니까? 만약 계산이 안 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전 재산을 건 도박입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리는 업종은 무인 점포입니다. 사람 안 쓰니까 인건비 아껴서 좋다고들 하시죠? 자면서도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며 광고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무인 점포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관리 비용의 역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편해 보이지만 기계 고장, 도난 사건, 매장 관리 부실로 인한 고객 불만이 쌓이면서 사장님의 노동 강도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밤늦게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와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이스크림 하나 훔쳐가는 걸 보며 스트레스 받는 건 고스란히 사장님의 몫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무려 10개나 운영하던 박 대표라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토 매장이라며 여유롭게 골프 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들이 골목마다 들어오고 도난 사고가 매일같이 발생하면서 결국 하루 종일 집에서 스마트폰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들여다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잠도 못 자고 화면만 봅니다. 그게 어떻게 무인입니까? 원격 감옥이죠. 지금 그 박 대표는 10개 중 8개를 폐업하고 빚만 5억 원을 졌습니다. 무인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사장님의 눈길과 손길 없이 스스로 돈을 버는 사업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주인이 없는 가게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네 번째는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취미와 레저 업종입니다. 필라테스나 테니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같은 곳들입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품위 유지비부터 줄입니다. 가처분 소득, 즉 세금 떼고 빚 이자 갚고 나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남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이런 취미 활동은 가장 먼저 포기하는 사치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의 지갑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출 이자 갚느라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거든요. 제가 35년 전 신입사원 시절에 우리 선배들이 골프채 잡고 테니스 치던 시절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나라가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저성장, 고물가 시대입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온 38세 여성분은 무리하게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신도시에 필라테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에만 1억 5천만 원을 썼고 강사들도 최고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원권 재등록률이 1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 운동부터 끊는 겁니다. 1인당 수십만 원씩 하는 회원권은 이제 큰 부담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의 지갑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이 취미생활에 돈을 쓸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라면 레저 업종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깊은 늪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프라인 보급형 의류 매장입니다. 이건 인공지능과 해외 직구 플랫폼의 공세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옷을 거리에서 사지 않습니다. AI, 즉 인공지능이 매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매 체형에 딱 맞는 옷을 추천해주고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상상도 못할 싼 가격에 집 앞까지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제가 대기업 재무팀에 있을 때 의류사업부 보고서를 매달 검토했습니다. 그때 이미 오프라인 매장의 평당 매출 효율이 매년 20%씩 떨어지는 걸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그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 출신으로 옷가게를 크게 하던 이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옷만 만진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국 손을 뗐습니다. 아무리 예쁜 옷을 가져다 놓아도 손님들이 매장에서 입어만 보고 구매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최저가 검색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합니다. 사장님 앞에서 대놓고 검색하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하시더군요. 매장은 비싼 임대료 내는 쇼룸이 되어버리고 실제 수익은 온라인 기업들이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오프라인 의류 매장에 피할 수 없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몰락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무너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빚 다이어트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현금을 쥐고 있었고 무엇보다 빚이 없거나 아주 적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태현이라는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영끌에서 집 사고 차 사고 하다가 위기를 직감하고 가장 먼저 무리하게 끌어쓴 신용대출부터 정리했습니다. 타던 외제차 팔고 보험도 리모델링하고 매일 도시락 싸다니며 독하게 마음먹고 1년 만에 빚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위기가 와도 웃으면서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쓰는 신용카드부터 당장 해지하고 매 몸에 지방을 빼듯 빚의 무게를 줄이십시오. 두 번째는 소유보다 운영 효율화에 집중하십시오. 번듯한 내 가게, 화려한 인테리어, 넓은 매장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제는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식당 사장님은 권리금 비싼 1층 상가 내주고 과감히 2층으로 옮겼습니다. 대신 남는 돈으로 단골 고객 관리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마케팅을 공부해서 손님을 직접 불러 모았습니다.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줄이니 오히려 순이익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거치대를 버려야 본질이 보이고 본질이 보여야 돈이 벌립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현장 데이터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검증하십시오. 프랜차이즈 본사의 화려한 팜플렛과 영업사원의 달콤한 말만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갈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목적입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한 은퇴자분은 창업하기 전 해당 상권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지나가는 사람 수를 직접 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쓰레기통에 어떤 배달 박스가 버려지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본사가 말한 예상 매출이 터무니없는 거짓임을 스스로 밝혀냈고 창업을 포기해 소중한 2억 원을 지켰습니다. 발품 팔지 않은 정보는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몰락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 골목골목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준비 없이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는 마음으로 열정만 가지고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냉철하게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생길까 하며 무방비로 살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1원 단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매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똑바로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현금을 단 100만 원이라도 더 확보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와 맹철한 판단이 다가올 거대한 경제 위기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살릴 유일한 생존줄이 될 것입니다. 저 박 소장이 여러분의 곁에서 그 힘든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이겨냅시다.